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엔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언젠가부터 지식산업센터의 무리한 분양을 둘러싼 잡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리엔에도 많은 분들이 사건을 가지고 찾아오신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이고 과연 무엇이 문제이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또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집합건축물로서요. 산업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산업집적법, 이 산업집적법의 규율을 받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던 것들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상 여러 혜택을 제공하거나 규제를 하기도 하는 건축물인 거죠. 그러다 보니 산업집적법 제28조의 4 제1항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입주자, 이 입주자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지 않는 자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시행사들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입주 자격 요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아예 적극적으로 탈법을 유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분양자들은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지 또 자신들에게 분양받을 자격이 있기나 한 것인지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한 채 마치 상가 건물 하나 분양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전매 또는 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분양을 받는 겁니다. 실제로 분양사들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즉, 시행사 혹은 시행사가 위탁한 분양대행사는 수분양자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수 있는 업종의 사업을 하는 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을 체결하게끔 하고서는요,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며 자신들이 제휴한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허위의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도록 적극 개입하기까지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허위 발급받는 건데, 정작 수분양자들은 해당 업종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기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허위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는 과정 전체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죠. 나아가 이처럼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허위신고를 통해 취득세를 감면받는 것 또한 세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그리고 또 나가서 중도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기망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법성들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에 대한 해제나 취소를 인정해 주느냐 하는 부분일 것인데, 아직까지 법원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쉽게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주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자격은 분양계약 당시가 아닌 입주 시까지만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에 관한 내용은 분양계약서 상에도 분명히 적시되어 있으며 또 실제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해당 업종이 실제로 종사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수분양자의 의지에 달린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이 이외에도 여러 사유로 분양계약의 해제나 취소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적극적인 그 위법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그 위법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그 사실관계 자체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나아가 법원은 여러 이유로 이미 준공이 다 된 건물에 대해서 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 여기서도 그와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 또한 무조건 법원으로 끌고 와서 해결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분양계약 해제 사건과 마찬가지로 시행사나 신탁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계약 체결 과정이 어찌 됐는지 여부에 따라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권 행사가 가능한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산업집적법 위반 여부, 그리고 세법상 문제, 그리고 금융기관과의 관계 문제 등 여러 사항들을 잘 지적해 가면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중도금 대출까지 받은 경우에는 신용상의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고요. 납부한 계약금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향후 절차가 다소 달라질 여지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으로 진행돼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참고로 지식산업센터 업무를 관장하는 지자체들도요,
변호사로요. 앞서 지적한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잘 활용한다면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로는 제가 이제 법원에서 아직까지는 지식산업센터의 법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그 해제를 인정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꼭 어떤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요, 사실관계가 얼마나 입증이 됐느냐, 즉 사업자 등록증을 허위로 발급받는 과정에서 그것이 수분양자가 임의로 발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적극 개입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수분양자들이 실제로 임대사업자 등록으로의 전환을 모색했었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짚는다면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점할 수 있는 업종에 관한 자격을 입주 시까지만 갖춰야 된다라는 것과 관련된 해석 또한 법문상으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판결은 앞으로 얼마든지 변경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간혹 하급심에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에 관해서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리에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많은 의뢰인 분들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리엔 이재훈 변호사였습니다.